자, 선생님, 뭐가 보이시죠? 제가 보이는데, 1학기 때, 제가 있던 학교가 아니죠. 제가 있는 이 현재 해운대 초등학교가 그 온라인 콘텐츠 교과 선도학교 1기를 했던 학교예요. 뭐 제가 신청한 것도 아니고, 저희 학교에 이제 다른 어떤 부장님이, 업무 담당 부장님이 이제 관리자분들과 협의해서 신청을 한 상태에서 저는 됐다는 걸 이제 알았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있던 것들 한번 보면 그때 이제 저희 학교에서 만들었던 콘텐츠가 이런 것들이에요. 아마 지금 어제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2년차 선도학교잖아요. 그죠?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만드는 학교가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선생님? 박미연 선생님도 안 만들어 보셨죠? 예, 배국환 선생님 만들어 보셨어요? 올해 처음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저희도 예. 그 배국환 선생님은 무슨 모델 같이 생겼어요. 기분 나쁘게도. 이 조명이 아니, 반해가지고 사람이 김진모 쌤이나 저처럼 이렇게 좀 푸근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 아, 좀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사실은 제가 아까 뭐 누구죠? 지금 나가셨나? 박종필 쌤 나가셨어요. 제가 뭘 해서 나갔나? 죄송합니다. 배우면 끝이 없다 하더니 나가버리셨네요. 자, 교과서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딴소리를 자꾸 많이 해가지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교과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저희 학교에 1기 때 그 참여하셨던 선도반 선생님들이 만든 교과서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보여드릴 아스펜 스튜디오를 이용한 교과서랑 같은 단원, 유사한 차시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이 1기에서 만든 온라인 활용 교과서가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자, 링크 주소 제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 뭐 정상 작동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가 지금 채팅창에 링크 주소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저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죠? 예, 저처럼 보일 겁니다. 교과서를 구성하다 보니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사진 자료, 이런 거 교과서 사진 캡처한 자료들이고요. 그 다음에 학년, 학기, 과목, 단원, 그 다음에 단원에 대한 상세 정보들, 학습 목표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기 좋도록 한 건데 이걸 꼭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는 없는데 넣어주면 찾아 쓰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걸 맞다고 보고요. 교과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뭘 해보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에 이런 알지오메스라는 사이트를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쌓아볼 수 있도록 했죠. 이렇게. 자, 지금 선생님들 다 작동되실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뭘까요? 이런 애매모호한 이런 선생님들께서 근무하는 학교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예요. 그러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뭔지 알아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렇죠. 그러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기니까 온라인 교과서라고 그냥 줄여서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정식 명칭대로 보면 교과서라는 겁니다. 자, 교과서는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자, 저는 질문도 많이 합니다. 배국환 선생님, 예, 교과서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그렇죠. 근데 둘 중에 하나의 주를 준다면 예, 하나가 주가 되고 하나가 부가 된다면 그 주는 누가 될까요? 학생들이 그렇죠. 맞아요. 교과서는 학생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나 디지털 교과서나 이 교과서나 뭐 어떤 형태의 교과서든 학생이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만든 이 교과서를 내가 화면에 띄워가지고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쓰는 용도가 아니라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당 8천만 원씩 돈을 주고 단말기를 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이들이 전부 다 1인 1 단말기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1인 1 단말기가 없다면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학교 운영진에게 뭔가 상황의 심각성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학교 전체의 흐름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학생 주도로 쓰는 이건데 만약에
그냥 여기에 이런 글자만 있다면 이걸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콘텐츠는 맞죠? 링크 주소로 보내주면 되니까. 방금처럼 링크 주소로 주니까 온라인 콘텐츠를 보는 건데 그냥 단순히 페이지 넘기듯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이런 걸 아이들한테 주는 게 과연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캔버스에서 내가 막 작업을 해가지고 넘겨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문제도 나오고 답도 막 나옵니다. 그 넘겨보니 답이 나와요. 그럼 선생님이 넘겨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근데 아이들이 안 넘겨볼까요? 넘겨보겠죠? 지금 저는 그냥 애초에 많은 교육들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건 선생님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격 수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자료를 많이 쓰시냐면 유튜브에 어떤 선생님이 정성 들여서 만들어 놓은 문제풀이 동영상 같은 거 많이 쓰세요.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걸 막 걸어놓고 원격 수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수업일까요? 어떤 학자가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업이 무엇이냐?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대부분 교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근데 대부분이라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교사와 학생이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이 뭡니까? 학습 목표, 학습 문제, 성취 기준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그렇죠? 그게 수업이에요. 그런데 원격 수업 콘텐츠로 많이 제공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어떤 거냐면 넘기면 답이 나와요. 또는 많이 앉아 있으니까 풀이를 해줘요. 이거는 학원에서 문제풀이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업이라고 논하기가 어렵다는 걸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TV에서. 우연찮게 틀었는데 그걸 제가 봤어요. 저 사람 말이 딱 맞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온라인 콘텐츠 하는 교과서는 선생님 아이들이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만 자꾸 나온다든지 사진만 보여준다든지 해가지고 뭔가 그냥 넘겨져 하는 자료, 이거는 아이스크림 콘텐츠랑 뭐가 달라요? 아이스크림 콘텐츠는 선생님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죠. 교사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거는 온라인 콘텐츠예요. 그냥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교과서라는 건 온라인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넣어서 교과서 대용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케리스나 뭐 교육부에서 한다고 하는 걸 반대 안 할 텐데, 저는 저의 교육 철학으로 볼 때 학생들이 활동하지 못하는 온라인 콘텐츠 하는 교과서는 그냥 교사 제시형 온라인 콘텐츠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수업하면 되지. 뭐하게 그거를 편의상 이렇게 편집이라는 불편한 과정까지 선생님이 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온라인 콘텐츠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에 이게 온라인 콘텐츠 하는 교과서가 아니라면 이렇게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그냥 알지오메스 사이트 열면 되잖아요. 열어서 쓰면 되지. 굳이 뭐 하려고 이걸 통째로 이렇게 만들어요? 학생들이 보도록 만든 거죠. 지금 보면 열었습니다. 쌓기나무 개수를 알아볼까요? 교과서에 있는 화면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텍스트로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돼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말하면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이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는 것밖에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책형 교과서랑 차이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서책형 교과서 차이가 없어요. 그럼 뭘 하고 온라인으로 줘요? 자, 그런데 여기 또 이런 게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선생님,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는 모든 단원, 모든 차시, 모든 과목을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이 아이들이 학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온라인 콘텐츠가 필요한 그런 빈도수가 높은 단원과 차시가 선정되어서 아이들이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했을 때 그때 이 교과서가 이제 교과서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안타까운 게 이제 이런 거 넣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보면 도형을 이렇게 뭐 찾아봅시다. 네, 그래서 답을 한번 써봅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네. 근데 그릴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럼 어디다 그려야 돼요, 애들? 이진주 선생님, 애들 어디다 그려야 될까? 이 교과서를 줬는데. 이진주 선생님 지금 마이크도 꺼놓고 카메라도 꺼놓고요. 아, 제가 지금 위가 너무 안 좋아서 계속 선생님 죄송합니다. 와가지고 지금 김진모 선생님 119 전화해주세요. 119 전화해주세요. 한대초로 지금 빨리 출동하라고. 지금 네. 밑에 있는 데에다가 똑같이 만들어야 돼. 아, 만들어보자. 근데 그려보자인데. 그쵸? 그려보자인데 만들어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 사실은 조금 웃기죠. 그러면 이 내용을 바꿨어야죠. 재구성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진주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 때문에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죠? 김진모 선생님 이제 112에 신고하시면 안 되고 119를 빨리 한대처로 불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간 내용들이 이거 저희 학교 선생님 만든 거예요. 제가 저희 학교 선생님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를 이용하면? 구글 사이트를 이용했을 때. 근데 이건 그래도 콘텐츠가 많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구체물 조작을 할 수 있잖아요. 직접 조작이 아니지만. 메타버스를 활용한 거죠. 요즘 용어를 사용하면 메타버스 환경에서 가상의 구체물을 직접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원리 자신은 괜찮습니다. 박성권 선생님, 운전하시는데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세요. 저는 제 차에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주차장에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운행이 가능하다는 건 저 차가 디젤 차가 아니거나 전기차거나 뭐 휘발유차거나 뭐 이런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인데 이제 이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1기의 작품이라면 2기의 작품은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런 형태의 교과서입니다. 요게 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있다 플랫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난주에 뭐 있다 연수가 있었다더라고요. 있다 연수가 있었는데 그 있다 연수에서 이제 뭐 있다 플랫폼을 어떻게 짜는지 뭐 이런 것들 안내하고 아스펜을 템플릿 사용하는 거 알려드렸다고 하던데 어제 연수 받으신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심은 아스펜 스튜디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 제가 만든 교과서를 일단 한번 볼게요. 어떤 교과서냐면 그냥 요 부분은 제껴놓고요. 이게 이제 교과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 링크 주소 제가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선생님 또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채팅창을 이용해서요. 자, 선생님 링크 받으셨어요? 누르셨어요? 바로 열리죠? 네, 로그인 안 해도 되죠? 네, 로그인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놀이하는 것을 그렇습니까? 그렇다는 말은 선생님들께서 에듀넷 사이트에 지금 로그인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에듀넷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교사는 어쨌든 학생과 교사는 공교육기관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아침에 출근하면 에듀넷에 가입 로그인을 하고 퇴근할 때 로그아웃을 하는. 저는 이제 좀 불량한 교사라서 퇴근할 때도 로그아웃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로그인을 계속 이렇게 해놓는데 꼭 에듀넷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시니까 보이시죠? 예, 저처럼 보이실 거예요. 앞에 동기유발 영상은 뭐 넘어가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형식적으로. 저는 동기유발 부정론자예요. 제가 올해 22년 차인데 한 3년 차부터 동기유발을 안 해요. 동기유발 안 하는 게 아니고 동기유발 영상을 이렇게 안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교과서 한번 보시면요. 아까 두 개를 한번 엮어서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었더라? 예, 요거랑 엮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단원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저 비슷합니다. 그죠? 구성은 뭔지 알아보기 좋도록 썸네일처럼 하나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다음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예, 보이시면 다음 버튼 한번 눌러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다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배국환 선생님께서 이제 고개라도 까딱까딱 이렇게 해주시는 액션을 취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미현 선생님 마이크 켜셨는데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배국환 선생님이 액션을 한번 취하시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김진모 쌤하고 저하고는 인기가 지금 별로 없네. 배국환 쌤 때문에. 화가 납니다. 화가. 자, 여기 교과서 들었어요. 이제 다음 누르니까 교과서 보이시죠? 아, 이제 드디어 배국환 쌤이 고개를 까딱까딱 해주시고, 배국환 쌤이 고개를 움직이니까 다른 분들이 막 같이 해주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배국환 효과라 그러죠. 배국환 효과. 네, 배국환 효과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써져요. 네. 한번 써보세요. 마우스나 아이들이 패드에서 손으로 쓸 수 있습니다. 뭔가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과서는 아이들이 뭔가 할 수 있어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보기만 하는 건 그냥 서책이죠. 아니면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죠. 교육용 자료, 교수용 자료거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자료거나 하는 것들이 교과서라는 이름을 달면 곤란한 이유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보시면 써지긴 한데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이건 저의 교육 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쓰고 지우고를 할 수 있게 해줬더니 아이들이 낙서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사람 얼굴 같은 게 있으면 확대해가지고 코피를 자꾸 그리죠, 아이들이. 오징어 게임 이후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목격이 됩니다. 그래서 지울 수 없도록 해놔야 아이들이 쓸데없는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쓸 수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달아준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뭔가 좀 다릅니다. 아스펜 스튜디오 나중에 실습으로 한번 해보실 아스펜 스튜디오는요. HTML5라 그래요. 자, 배우관 선생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예. 자, HTML5가 뭡니까? 이 하이퍼링크처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명령어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HTML이죠. 예. 네, HTML. HTML은 역사가 깊어요. HTML 1, 2, 3, 4, 5 이렇게 발전되는 동안 1, 2, 3, 4까지 HTML이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좋아져가지고 옛날 홈페이지보다 요즘 홈페이지가 좋은데 HTML5, H5P라고 하는 건 HTML5 패키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HTML이 발전하다가 5단계가 돼서 이제 어떤 기능이 생겼냐면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됐다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가 거기에 뭘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는 겁니다. 옛날에 홈페이지는 버튼을 만들고 누르거나 이런 것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사용자가 거기다가 그림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앱을 만드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홈페이지는 선생님 아까 링크 주소로 들어가셨죠? 홈페이지 페이지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되잖아요. 학교 홈페이지가 이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좀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아스펜 스튜디오는 HTML5라는 기반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버튼 또 한번 눌러볼까요? 요건 그냥 저의 수업 패턴이에요. 학습 문제를 제시합니다. 여기 다 초등이시죠? 예. 학습 문제를 제시할 때 어떻게 제시하는 게 좋으냐. 아까 제가 보통 선생님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우리가 잘 안 하는데 공개 수업할 때 꼭 하는 게 뭐예요? 동기유발 영상을 틀어주잖아요. 예. 보통 때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공개 수업할 때만 꼭 해야 될 것처럼 저는 안 하고 20년을 버티고 있는데도 논리적이면 누가 뭘 안 합니다. 왜 제가 그런 논리를 펼치냐면 교과서를 한번 열어볼까요, 선생님? 교과서를 열어보면 그날 뭐 배울 건지가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됐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날 뭐 배울 건지가 나오죠, 맨 앞에. 그러니까 굳이 동기유발 영상이 없어도 아이들이 뭐 배울지 알아요. 근데 수업에 관심을 가지는 장점은 있겠지만 동기유발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의 발문은 똑같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배울 것 같나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영상하고 상관없이 미리 알고 있어요. 뭘 배울 건지. 그냥 교과서 아무거나 열어도. 차시가 들어갈 때 다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단어의 뭉치로 해서 제시해 주는 게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었어요. 제가 수업을 해본 경험입니다. 제가 만든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니까 저의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만들어라는 게 아니고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제시해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요.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과 층별로 나타낸 모양으로 표현하고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요거 캡처해서 학급 홈페이지에 올리라. 뭐 클래스팅에 올려라. 클래스 1, 2, 3에 올려라. 뭐 밴드에 올려라. 위드랑에 올려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만들어내죠. 빨리 만들어내는 애도 있고 뭐 만들어내는 애도 있고 저희 반은 이제 익숙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전부 다 내려요. 그래서 오늘은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핵심 단어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한번 줘요. 이러면 아이들이 동기유발 영상 보고 있다가 뭐 배울까요? 오늘은 쌓기나무를 어떻게 해볼까요? 발표보다 훨씬 더 머릿속에 각인이 잘 돼요. 오래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 활동을 알아줘요. 수학 교과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수학 교과서는요, 대부분이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죠. 제가 그냥 수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과목은 저기 이야기 하시면 되니까. 수학은 대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활동 1, 활동 2, 활동 3, 문제풀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요. 활동 1, 활동 2, 활동 3. 다른 페이지 가면 활동 1, 활동 2, 활동 3. 그런데 이게 쌓기나무라서 이 정도지 쌓기나무가 아니고 분수의 계산이면 맨 밑에 4 나오죠. 문제풀이. 해보세요. 6문제, 4문제 이렇게. 예, 그런 것들. 수학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패턴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활동을 넣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한번 눌러보도록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오늘 뭐 하는지 알아요. 교과서에 이런 걸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넣은 겁니다. 보통 선생님 수업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판석에 넣잖아요. 오늘은 여러분 이런 걸 하고요. 이런 걸 하고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열심히 안 하면 못 잘 건데 그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교과서에서 아이들은 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유추해내고요. 이걸 다 만들어 놓고 나면 훨씬 더 수업에 진지하게 참여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반 애들은 안 그래요. 안 해보셔서 그래요. 해보시면 훨씬 더 진지하게 참여합니다. 또 4분에서 다 끝났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저희 교실은 전자칠판이 다 있어요. 없으면 그냥 TV는 다 있잖아요. 보여주면 돼요. 아이들은 이거 똑같이 피고 있는 거예요. 활동 1 들어갔어요? 자, 선생님도 지금 다 열었죠? 지금 학생입니다. 전 교사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공원 안에 박물관을 살펴봤대. 1층은 이렇게 생겼대. 2층은 이렇게 생겼대. 수업 진행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럼 애들도 움직여 보는 거예요, 이거 다. 그냥 나오는 거랑 움직임의 이벤트가 있는 거랑 학생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선생님,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리드하는 사람이죠. 우리 걔들의 머릿속에 지식을 막 주입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를 내 교과서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 학습을 이끌어냅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하니까 없는 것보다 좋더라는 거예요. 다음 눌러볼까요? 자, 이제 몇몇 선생님들이 지금 막 장난을 쳐가지고 일어났는데, 자, 저희 반 아이들이 수업했던 거예요. 자, 교과서에 답 쓰는 걸 패들렛을 연결시켰어요. 패들렛이 뭡니까? 온라인 콘텐츠죠. 온라인 콘텐츠를 그냥 교과서에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과서를 보면서 바로 답을 쓸 수가 있죠. 내 답만 봅니까? 다른 시도의 다른 학교의 아이들도 쓴 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관리자는 이런 거 한번 관리해줘야 돼요. 저는 이거 관리해줘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막 엉망진창을 지금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 이제 관리 한번 해주고 이렇게 수업 진행하면 다른 패턴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패들렛을 우리 반 아이들만 쓴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 패들렛을 우리 반 다 썼다고 지우고 하면 곤란하겠죠. 공유했으니까. 다음 눌러보면 이런 거예요. 자, 선생님 지금 저랑 똑같은 페이지 여셨죠? 배욱한 선생님 맞죠? 예. 배욱한 선생님이 고개 까딱까딱을 잘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흥분 상태. 몇 년 차예요, 선생님? 저 올해 4년 차입니다. 네, 저 몇 년 차라고요? 22년 차.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관리자나 전문직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교실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나라 경제가 좀 좋아져서 예, 연금을 좀 빨리 현금으로 주면 명퇴를 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는 소박한 선생님이에요.
이 소박한 선생님이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11개 나라 대통령이 와서 정보화 수업을 보셨어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의 스마트 교육을 제가 만들었어요. 안 믿어주시죠? 네, 믿어주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승진의 욕구가 없다 보니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야기하는 자, 선생님 농담이었고요. 예, 배우관 선생님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시도에 있는 선생님은 아저씨죠, 아저씨. 그래서 절대로 저를 뒤에서 음해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해운대 놀러 와가지고 저 찾아다니고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교과서에 뭔가 그려야 되니까 보시면 그림 그릴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수업 해보신 분들은 아실까요? 아이들 이 단순한 그림 잘 그립니까? 잘 안 됩니다. 이거 삐뚤빼뚤하고 그렇다고 자대고 그려라 하기에는 시간도 좀 그렇고 자 없는 애 또 뭘 할 수도 없잖아요. 네, 배우관 선생님은 자 없는 애들 뒤로 나가서라면서 막 욕을 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순수하고 착한 여린 영혼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갖다 놨습니까? 옮겨 놓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요게 다른 저작 도구에서 상당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아스펜 스튜디오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옮겨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또 특이하게 어떤 애 지금 선생님 마우스로 하니까 어렵지만 아이들이 패드에서 손으로 하면 특히나 펜이 있는 패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림을 정말 예쁘게 그려요. 그래서 그림 그리고 싶은 애는 그리라면 되죠. 왜 우리가 아이들을 통제합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어주면 돼요. 어떤 애는 이렇게 놓고 어떤 애는 그림을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들의 장점들을 선생님은 피드백 해주시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고 김진모 선생님께서 강의 있다고 나가셨어요. 아이고 바쁘신 분이라 진짜 바쁘신 분이에요. 그분. 또 눌러보면 패들렛에서 이렇게 뭘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연결시켜놨죠.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전개 2번 들어가요. 자, 아까 보셨던 알지오메스예요. 알지오메스를 여기도 그대로 넣어놨죠. 자, 선생님 마우스로 확대 축소 스크롤 바로 다 됩니다. 도형 눌러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돌려보고 세보라고 하면 애들 좋아합니다. 애들은 실제 쌓기나무 쌓는 걸 더 좋아해요. 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온라인 콘텐츠가 있어도 실물 자료를 아이들이 더 선호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22년 동안 모든 교육을 정보화 교육으로 진행을 많이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경험만 통해서 봤을 때 적어도 실물 자료를 좋아하는 아이는 최소 60에서 80% 이상은 다 됐었어요, 매년. 그런데 지금 상황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상황이 돼서 쌓기나무를 반별로 돌려가면서 쓴다든지 짝이랑 같이 쓴다든지 불가능하죠, 거의. 뭐 그렇게 해도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남 탓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선생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온라인 콘텐츠가 훨씬 더 유리하고 괜찮은 자료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 이번 기회에 온라인 콘텐츠에 좀 더 친해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넣어주면 괜찮겠죠. 다음 넘어가 보면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뭐 콘텐츠가 없어요. 뭐 옮기는 것도 없고 그래서 만들어 보셔야 되어 있는데 글자 쓸 수 있도록 돼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우개는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다음 눌러보면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리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자, 이제 선생님, 자, 지금까지 한번 보시면, 요 다음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쌓기나무로 옮겨가지고 그 위에 두 개가 쌓여 있어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귀찮으면 이렇게 네모해가지고 3 써도 되죠.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학습 정리예요. 정리는 좀 다르죠, 선생님. 이제 아까랑 학습 문제랑 비슷한데 글자를 더 잘게 달아놨어요. 수업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배운 내용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층별로 나타내고 모양과 개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선생님 수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다 잘해요.
과학 실험을 하든 사회 조사를 하든 수학 문제를 풀든 다 잘하는데 오늘 뭘 배웠어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냥 계산했어요. 막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글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넣었더니 훨씬 더 좋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과정을 선생님 한번 해보시면요. 뭐가 더 좋냐면 다음 시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 물어보면 54쪽요 이렇게 말 안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배울 때 뭘 배울지 영상 보고 해거리는 게 아니고 배울 때 뭐 배울지 구조화 시켜보고 배운 다음에 뭘 배웠는지 구조화 시켜보는 건 선생님 학습의 결과가 장기 기억으로 전이되는데 아주 좋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게 봐요. 저만의 철학이니까 반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누르시면요. 제가 수업에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이걸 좀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저 수업 끝나면 시간 여유가 좀 있을 때 아이들하고 그래. 오늘 배운 것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물어보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 나무라고 썼어요.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H5B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H5B, 이거 무슨 상황이죠? 배국환 선생님이 두 분 들어가 계시는, 어머나 세상에. 다양한 각도에서 본인을 자랑하고 계시는, 뭐 있습니다. 근데 아까 카메라가 훨씬 더 잘생기게 나왔어요. 아까 카메라, 지금은 나이가 40대로 보이네. 아까는 20대였는데, 지금 30대네요. 지금 실제 연령이 어떻게 되시죠? 올해 30입니다. 30입니까? 예. 그럼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30대, 아까 20대. 20대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무라고 써가지고, 이런 것들, 선생님, 저는 그 도전 골든벨도 많이 해요. 쓸 수 있겠죠, 여기. 당연히 지울 수 없으니까 낙서 함부로 못해요. 욕 같은 거 못 써요. 자, 보세요. 도전 골든벨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실에 패드가 있으니까 스케치 앱을 이용해서 나는 썼어요. 이런 쌤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콘텐츠를 활용한 거지. 그걸 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끄고 그걸 앱을 실행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아이들한테 노출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과정이 노출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업하다가 내려놓고 게임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익숙해짐이라는 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교과서 안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넣은 거죠,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다음 넘어가면 뭐예요? 그 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인드맵 해보라 이렇게 해요. 그럼 아이들이 연관되는 걸 만드는 애도 있고 장난치는 애도 있어요. 장난치는 애들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학습 정리까지 핵심 목표가 이루어졌잖아요. 수업을 재미있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만의 개그심을 뿜뿜하는 이런 아이들도 이용해야죠. 그죠? 다른 아이들의 활력소도 되니까. 또 그 아이의 소양을 기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줘요. 그러면 참 재밌는 것도 나오고 참 차분하게 다양한 창의적인 사고의 그물을 만들어내는 아이들. 이런 것들이 생활 지도로 이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도록. 이 그림 한번 보셨죠? 아까 저작권 연수에서 보였던 그림이죠. 네. 아니었나요? 저작권 연수 들으셨어요? 저작권 이야기 한번 하면, 자, 이제 온라인 콘텐츠 하는 거 선도학교이기 때문에 교과서 만들 때 민감해야 됩니다. 교과서 이미지를 캡처해서 쓰실 때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건 국정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신 학교에서 온라인 콘텐츠 하는 교과서를 내가 미술 전공이니까 미술가를 만들 거야 해서 거기 있는 사파 같은 것들을 막 집어넣으면 나중에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국정교과서를 이용하세요. 국수사과 도덕. 그거 이용하세요. 그거 이용하시면 되고 특히나 검인증 교과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출판사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허가를 받으시는데 가능하면 서류로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미지를 편집할 때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리 캔버스는 거의 대부분이 자유로 풀려있죠. 재편집도 가능해요. 제가 선도학교에 오늘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제 질문이 뭐가 나왔냐면 미리 캔버스 콘텐츠를 이용해서 포토샵에서 레이어 작업을 해서 2차 저작물을 만들 경우 어떻게 되나요? 미리 캔버스 들어가 보니까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온라인 뭐 포토샵 같은 것도 줬지만 제가 볼 때 소스를 미리 캔버스에서 가져오시는 게 선생님들이 가장 안전하고 쉽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만들어야 됩니다. 선생님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서 뭘 하고 만들어요? 쉽게 만들 수 있어야죠. 그 말은 아스펜 스튜디오 쉽게 만들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아까 이전의 교과서랑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선생님. 지금 아스펜을 봤더니 자, 이제 이거 교과서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요거는 결국은 서책형 교과서 보면서 알지오메스 사이트 하나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패드에 알지오메스 열어놓고 쌓기나무 이걸로 해라. 서책 보면서 선생님 화면 보면 수업하자. 다를 게 없죠. 자,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뭔지 느낌이 좀 오십니까? 예. 이게 선도학교 시작할 때 저를 만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많다고 자꾸 이렇게 제껴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왕좌왕 많이 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른 팀에서 지금 또 어떤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교과서는 어떤 건지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만들기 위한 나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 기능을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좀 화장실도 갈 시간도 있으면 좋겠죠? 자, 지금 56분이고요. 17시, 5시 정각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할 테니까 4분 정도, 3분 30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자, 잠시 볼일 보신 분 보셔도 되고요. 카메라는 지금 끄셔도 되는데 나중에 또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권 선생님, 박성권 선생님 운전인데 가능하세요? 지금 이거? 정말 안전운전 하셔야 돼요. 제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압축 파일을 풀면 이렇게 2개의 폴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실습할 때 기능들을 익히기 위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파일들이 좀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선생님 한번 저랑 같이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주 선생님 진짜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까 괜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 선생님 제가 아까 괜히 제가 말을 걸어가지고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 얼굴 보시고 지금 괜히 저렇게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아니에요. 잘생기셨어요. 선생님,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배우관 선생님보다 제가 잘생겼죠. 그렇죠. 배우관 선생님 또 화내신다 저번에. 마스크 썼다고 욕하는 모습이 보여요. 마스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마이크를 껐는데도 소리가 들려요. 저는. 자, 운전 정말 조심하세요, 선생님. 보시면 충분히 잘 따라 하실 거예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압축 파일 푸셨어요? 성 선생님. 안 푸셨어요? 이진수 안 푸셨어요? 채팅창에 제가 파일 보내드렸는데. 네. 채팅창에 이제 풀렸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렇게 2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갖고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 거고 한번 해보시면 나는 앞으로 재미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될 수 있겠다. 대신에 이 애플리케이션은 뭡니까? 앱스토어에서 사는 게 아니고 링크 주소로 뿌릴 수 있겠다. 이런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자, 지금 사이트 한번 열어볼게요. 이따 플랫폼이라는 곳에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따 플랫폼에서 꾸러미를 만들고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고요. 자, 이따 플랫폼에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메뉴. 이따 플랫폼은 다 들어가실 줄 아시죠? 자, 모르면 네이버에서 이따 플랫폼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이따 나옵니다. 이따만 검색하시면 엉뚱한 게 나와요. 요렇게 이따만 검색하시면 엉뚱한 것들이 나와서 이따 플랫폼이라고 치시고 이 사이트를 누르시면 돼요. 로그인은 에듀엑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 다 되셨을 거예요. 자, 여기 메뉴 들어가 보시면 쭉쭉 내려가서 4번째 저작 도구라고 있습니다. 저작 도구. 저작 도구를 누르면 저작 도구 바로 가기 이렇게 있어요. 누르세요. 자, 우리가 오늘 학습할 내용은 요 이따 플랫폼의 저작 도구입니다. 이렇게. 자, 지금 선생님은 이거 안 보이죠? 뭐 이런 거 없죠? 그냥 여기 아스펜 스튜디오만 적혀 있을 거예요. 예, 저는 좀 전에 다른 분들한테 이걸 안내한다고 지금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성진숙 선생님 요거 여셨습니까?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오십시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죄송합니까?
늦어가지고.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아,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 박미연 선생님의 학교 이름이 인천 작전초등학교예요. 그 인천 상륙작전초등학교입니까? 아니면 무슨 특수 용어를 만드는 학교인가요? 아, 여기가 까치 작자를 쓰는데요. 지역명이 작전동입니다. 아, 네. 싸우는 작전 이런 게 아니군요. 네, 회식할 때 구호 있습니다. 지금은 작전 타임이고. 아, 멋지네요. 멋지네요. 부산에는 어떤 학교가 있냐면 대변초등학교가 있어요. 대변초등학교. 기장군 대변리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고급 멸치가 나오기로 유명한 거기에 대변초등학교가 있는데 역사가 엄청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름이 너무 그렇다 해가지고 작년에 이름 바꿨어요. 용암초등학교로. 너무 슬픕니다. 너무 슬픕니다. 대변초등학교가 뭐 있었는데. 지금은 대변중 할 수는 없겠네요. 자, 이제 다 여셨죠? 네. 자, 여셨으면 이제 진행할게요. 선생님, 저랑은 다르게 보일 거니까 파일 보이시죠? 파일. 파일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누르세요. 자, 제목 하나 쓰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1109 연수 2. 아까 제가 연수 1을 해가지고 1109 연수 2. 제목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뭐 제목은 뭐 진주 아야해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호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 아픈 사람 놀리는 것 같은데 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놀리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진짜. 자 여기까지 하셨죠? 하셨으면 실행 모듈이라고 있어요. 실행 모듈 요거를 눌러서 직접 지정을 눌러주세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까지 됐으면 그냥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확인. 그럼 저하고 똑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안 보이는 분들은 요 밑에 초록색이 달라서 그래요. 초록색을 저처럼 만들어 주세요. 끄면 가운데가 안 보이고 모눈이 안 보이고 모눈에 달라붙는 기능이 있고 없고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초록색으로 만들어 주셔야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되셨죠, 선생님? 되셨으면 여기 인터페이스 한번 볼게요. 파워포인트 쓰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면 똑같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페이지 미리 보기, 작업하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옵션들이에요. 메뉴들, 그 다음에 이 메뉴에 대한 속성, 효과들입니다. 효과들. 요 네 개를 그대로 살리면 되고요. 짜증나면 이렇게 가려도 되는데 어지간하면 다 켜놓으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압축 폴더 풀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 책 표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앱을 만들어도 뭐 배경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기본 위젯 중에 세 번째 이미지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미지를 누르세요. 이미지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미지 관리자가 뜹니다. 자, 관리자에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폴더를 찾아가면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풀었던 게 온라인 교과서용 소스 폴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요거 여시면 돼요. 요거 열어서 이것들 다 쓸 게 아니에요. 배경 PNG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습니까? 배경 PNG를 열기 하세요. 들어왔습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선택을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OK를 그냥 고민 없이 OK 누르시고요. 이렇게 옮기면 딱 맞게 들어갑니다. 제가 딱 맞게 그냥 포토샵에서 이렇게 잘라 놓은 거예요. 딱 맞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딱딱딱 이렇게 딱딱 걸리니까 이동이 좋죠. 예, 안 걸리면 정말 힘들어요. 그때는 요거 요 초록색 밑에 있는 요 초록색을 활성화 시켜주면 딱딱 걸립니다. 스냅이죠, 스냅. 여기까지 다 되셨어요? 자, 배경 만든 거예요. 배경이 단순하지만 아까 제 교과서가 요 하얀 곳에 메인이 들어오고 여기 다음 버튼이 있었잖아요, 아까. 네, 그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일단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버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버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오른쪽 위젯 있는 것 중에 밑에 보시면 화면 구성이 보이실 거고요. 버튼이라고 있어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버튼이 들어갔어요.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
기본 상태 오버, 그 다음에 기본 상태 프레스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보이는 이미지, 그 다음에 마우스가 위로 올라갔을 때 이미지, 눌렀을 때 이미지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 액션들을 주니까 버튼이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화려하면 주객이 전도되니까 저는 단순한 거를 좋다고 생각해요. 교과서가 화려해야지. 예, 버튼이 화려하면 그거가 더 집중되니까 좀 아니라고 싶어서 단순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기본 상태 클릭하여 이미지 선택을 누르세요. 그리고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요. 아까 폴더가 나오죠. 거기서 다음, 연한 다음, 진한 다음, 연한 이전, 진한 이전 있죠. 4개를 다 갖고 올 건데 드래그가 안 돼요. 불편해요. 하나씩 더블 클릭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더하기 누르고 더블 클릭, 더하기 누르고 더블 클릭. 자, 이렇게 되셨을까요? 제가 속도가 좀 빠른데 이거를 지금까지 다 똑같이 따라하고 계시다는 건 선생님들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네. 본인 스스로 정말. 근데 지금 이 통증을 견뎌내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진주 선생님은 진짜 제가 볼 때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뭐 유은혜 부총리님 표창이라도 뭐 어디 하나 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마음은 그런데 또 뭐 그분이 또 줄지 안 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마음 깊이 자, 진한 다음을 찾으셨죠? 진한 다음을 더블 클릭하세요. 진한 다음. 자, 기본 상태 호버라고 되어 있는 곳을 눌러서 연한 다음을 더블 클릭. 눌렀을 때 액션에 들어가서 진한 다음을 더블 클릭. 그러면 보통 때 이렇게 보이는데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렇게 보이고요. 누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케이. 사이즈가 막 지 맘대로예요. 근데 제 이미지는 가로 60픽셀, 세로 60픽셀이에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이용해서 60 곱하기 60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보기 좋을 겁니다. 60 곱하기 60.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세요. 다음에. 지금 우리 박미연 선생님 작전 중이신데 진짜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터초등학교에 박성준 선생님 들어오셨습니다. 아까 운전하신 분 아니세요? 다른 분인가요?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립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자, 다음 눌렀죠? 자, 그 다음에 다음을 이거 하나 더 만들라니까 귀찮아가지고. 귀찮아서 다음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선택돼 있죠, 선생님. 거기서 컨트롤 C 해보세요. 컨트롤 C. 그러면 복사되었습니다. 글자가 나옵니다. 됐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 컨트롤 V. 하나 더 생겼죠, 다음. 얘를 요 앞에다 갖다 놓으세요. 다음. 자, 앞에 있는 다음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이거를 눌러서 이전으로 바꿔줄게요. 진한 이전, 연한 이전, 진한 이전. 그리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선생님 기본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됐습니까? 지금 이진주, 박미연, 성진숙 선생님 정말 잘 따라하고 계십니다. 박선준 선생님도 그럴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모르죠. 뭐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열심히 하시는 거라고 느낌이 오고 우리 모두 다 하나로 뭉쳐야 돼요. 하나로 뭉쳐가지고 지금 이진주 선생님이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 뜻이 잘 전해져서 공적 조서를 쓰지 않아도 표창장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페이지 표시를 좀 해야 돼서 다시 이미지로 들어가. 이미지로 들어가서 요거는 사실 글자를 써도 상관없는데 그냥 이미지 해보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더하기 눌러보면 분수막 있죠. 4분의 1 있어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요래 놓고 4분의 1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4분의 1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놔둬놓고 싶은 곳에 아무 때나 갖다 놓으시면 돼요. 저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됐습니까? 자, 이제 기본적인 플랫폼은 다 만들었어요. 자,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볼게요. 미리 보기 있죠. 프리뷰. 미리 보기 눌러보면 아이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패드에서. 링크 주소 가져가면 다음 버튼. 그냥 눌러도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만 놓은 거니까. 여기다 뭐 있을 거고 4분의 1 나왔어요. 자,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디트 모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 미리 보기 창이에요. 페이지 미리 보기. 마우스가 올라가니까 여기 복제라는 조그만 아이콘이 있죠. 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주세요. 자, 여기 페이지 다시 갈까요?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페이지 1 있잖아요. 여기서 마우스가 가니까 복제, 여기 조그만 아이콘. 한 번, 두 번, 세 번. 됐습니까? 자, 됐고요. 되고 나니까 이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예요. 그런데 페이지 1, 페이지 1-3 이거 보기 싫어요. 그래서 페이지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더블 클릭해서 1, 2, 3, 4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래야 선생님 작업이 편해요. 작업이 편해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H5P 기반의 아스펜 스튜디오를 잘 다루시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 다루시는 분이 전국에 100분도 안 돼요. 여러분은 그 100분 안에 들어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온라인 콘텐츠 할인 교과서 선도학교에서 아스펜을 이용하는 전 800개 학교 중에 8개도 안 될걸요. 다들 듣도 보도 못한 거겠죠. 제가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그 있다라는 사이트를 만드는 TF팀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먼저 이걸 알게 된 거고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도 이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막 눌러보다가 한 건데 나이가 다들 지금 좀 젊으신 것 같아서 모르시겠는데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년 차 내일 모레 50이 되는 그런 평교사죠. 옛날에 홈페이지 만들 때 그 나무 웹 에디터라고 있었어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한번 눌러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플랫폼들이 다 그렇죠. 그런 형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었으니까 이제 1페이지를 눌렀어요. 1페이지. 선생님, 네. 죄송한데 이게 다음 페이지 이전으로 바꾸는 거 한 번만 더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전으로 바꾸는 게 뭐죠? 화살표 버튼? 다음 말고 이전. 제가 이거 놓쳐가지고. 다음하고 이전은 다른 게 없고요. 그냥 제가 다음을 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하나 더 나오잖아요. 네, 이전을 어떻게 바꾸는지 네, 거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른쪽. 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한 번씩 더 눌러가지고 이 이전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 이렇게 네. 하고 누르면 이전 버튼이 생깁니다. 전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이렇게.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매 페이지를 따로따로 만드셔도 돼요. 아, 근데 귀찮으니까 제가 1페이지를 세팅하고 복사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자, 네. 그러면 2페이지 들어갔어요. 2페이지에서는 바꿔야 될 게 뭐가 있어요? 4분의 1을 바꿔야 되겠죠. 자, 4분의 1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4분의 1을 선택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 막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3페이지 들어가서 더블 클릭하고 4분의 3. 4페이지 들어가서 더블 클릭하고 4분의 4. 좀 또 바꿔야 될 게 있어요. 1페이지로 들어가 보니까 이전 버튼은 필요 없죠. 딜리트. 그럼 마찬가지로 4페이지에서 뭐가 필요 없어요? 다음 필요 없어요. 다음도 딜리트.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프리뷰 눌러가지고 눌러보면 다음 눌러도 안 되죠. 왜? 그냥 버튼만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음으로 가라는 명령어를 우리가 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코딩 뭐 HTML 태그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기 때문에 생판 처음 보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지도 모르면서 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
1페이지를 누르세요. 다음 버튼을 선택하세요.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인터랙션 보이세요? 네. 인터랙션에서 더하기를 누릅니다. 동작에 change property라고 적혀 있죠. 얘를 눌러서 link to page로 바꾸세요. 자, 그리고 페이지 선택에서 뭘 해야 될까요? 이 페이지. 그렇죠. 아, 이진 선생님, 아픈데 이렇게 이건 교육부 장관 표창인데.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걸 교육부 장관님 보셔야 되는데. 지식센터, 선생님 지식센터 아세요? 제가 지식센터 TF거든요, 또. 지식센터가 처음 만들어져서, 예, 교육부 장관님 연수를 제가 시켰어요. 잘하시더라고. 예, 다음에 또 뵙게 되면 제가 이진주 선생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내초 이진주 선생님 꼭 예, 공적 조서를 장관님께서 직접 써주세요. 절대 못 받을 것 같네요. 자, 다른 옵션 신경 쓰지 마시고 이동 효과 이런 거 있어요. 이동 효과가 효과들이 나중에 선생님 해보시면 되고요. 저는 단순한 거 좋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서가 본연의 목적이 아닌 화려함을 갖고 있으면 아이들은 주객이 전도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동 효과를 none 해서 완료.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어요. 다음 버튼은 link to 이 페이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 페이지로 눌러볼게요. 이 페이지.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이 1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복제를 하면 네. 다음 버튼에 걸려 있는 인터랙션도 다 복제가 되는 거예요? 돼요. 아,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인터랙션까지 다 걸어놓고 작업을 해요. 근데 걸어놓고 작업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페이지를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페이지가 많을 경우에는 걸어놓고 하시면 돼요. 모든 속성은 동시에 복사됩니다. 예. 이진 선생님 너무 예리해요. 프로그래머세요? 아니면 그냥 똑똑한 건가요? 그냥 똑똑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렇게 그냥 똑똑한 사람은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될지 참 정말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누르셔서 자, 이전 버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더하기 누르고 change property, link to page. link to page를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 동작 복사를 하시면 자, 페이지 선택 1페이지 2에서 1 가는 거니까요. 이동 효과 none 완료. 그러면 요거 누르면 1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요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제 안 해도 되죠. 이거 다. 그럼 이거 지금 바로 기억하시면 진짜 대단하신 건데. 3페이지 이동 효과 none. 이동 효과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주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자, 지금 선생님들 막 하고 계시죠? 지금 보시면 전부 모니터만 보고 계세요. 지금. 다들 저보다 더 빨리 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더 빨리 하시는구나. 지가 늦어가지고 이러면서 막 이러실 것 같습니다. 자, 3페이지에서 이전으로 돌아가면 자, change property, link to page, 페이지 2페이지, 이동 효과 none 완료. 3페이지에서 다음 누르면 4페이지 가야 되죠? link to page, 페이지 선택 4페이지, change pro, 이동 효과 none 완료. 자, 마지막입니다. 4페이지는 이전밖에 없으니까 3페이지로 가도록. 요런 걸 해봤는데 좀 짜릿하다.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느낌이 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나의 소질을 개발하지 못했던 거죠. 6시쯤에 갈게요. 6시. 진짜입니다. 이렇게 쉬워요. 자, 여기까지 다 했거든요. 자, 프리뷰 들어가 보세요. 되죠? 되죠, 선생님? 페이지 넘기는 거예요? 단순히 페이지 넘기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근데 내가 명령어를 넣고 만들었으니까 엄청 뿌듯하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단순한 페이지 넘기는 건 끝난 겁니다. 얘를 복사해서 계속 쓰면 되겠죠, 이제? 네, 기본적으로. 자, 다시 에디트로 들어와서요. 자, 지금부터 한 번씩 해볼게요, 이제. 안에 실제적인 교과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인 교과서. 자, 이미지 가져오기. 준비되셨습니까?
송진숙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예, 작전 하십니까? 네, 이미지 누르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이제 여기 있는 거 쓸 건 아니죠? 자, 더하기 버튼 눌러서 요 폴더 말고 수학 2-35라고 되어 있는 폴더 요거 찾아서 요 이미지를 다 갖고 오세요. 다. 5개를 다. 그래 놓고 제일 첫 번째 교과서가 보였던 이 장면. 요 장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 오케이 누르고요.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제가 사이즈 딱 맞게 만들어 놨어요. 딱 들어갑니다. 딱. 자, 그래 놓고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프리뷰. 이제 막 그림도 있다가 없다 이러죠. 자, 이제 막 좀 뿌듯합니다. 근데 이걸 뿌듯합니다 하니까 뭐 이런 걸 뿌듯하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문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소양을 아직까지 개발 못하다가 이제 눈을 뜬 거예요. 이걸 가짠다고 생각하는 거. 보통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우와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이분들은 종류가 2가지죠. 천재적이거나 안 따라하고 있거나. 에디트입니다. 다시 들어갔어요. 자, 이미지를 계속 가져올 거예요. 이미지를 계속 가져올 겁니다. 뭐 아까 요것들 갖다 놓고 이미지를 계속 추가할 거예요. 요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곳에. 뭐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마우스 오른쪽 사키나무 갖다 놓고 다도 갖다 놓고 이미지 4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제가 이제.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아, 정말 다들 저보다 더 빠르죠. 보세요. 제가 제일 느리다니까.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프리뷰 해볼까요? 뭐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안 움직이죠, 이거? 네, 안 움직입니다. 자, 에디트 들어가서 자, 지금부터 또 이제 고급 기능입니다. 단순하지만 가를 선택하세요. 가를 선택하고 인터랙션 아니에요. 인터랙션 버튼 아니니까 아닙니다. 드래그 이동 보이세요? 드래그 이동. 자, 넌 적혀 있는 것에 X, Y, X, and Y 그리고 범위 in 저랑 똑같이 하셔야 돼요. 저랑 똑같이 하셔야 후회를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잘생겼으니까요. 적어도 이진주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 나를 선택하세요. 드래그 이동 X 범위 부모 in 자, 다를 선택하세요. 드래그 이동 Y 범위 부모 in 라를 선택하시고요. 드래그 이동 X and Y 범위 부모 none 그대로. 자, 이렇게 해놓고 프리뷰 눌러보세요. 움직여보세요, 이제. 와, 지금 이제 전부 다 감탄사를 발휘하죠. 와, 방금 하세요. 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드디어 내가 뭔가를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단순하죠. 이게 되는 게 H5P입니다. H5P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가는 뭡니까? 마음대로 움직여요. 네. 그런데 범위 부모 인이니까 요 안에서만 움직이죠. 나는 X축만 움직여요. 자, 이거 언제 쓰면 돼요? 수직선에 쓰면 돼요. 수직선만큼 사과를 쌓았다, 옮겨보자, 몇 칸씩 건너뛰어보자 할 때 이렇게 움직이면 애들이 하기 어려워요. 그때 수직선 쓰면 됩니다. Y축, X축. 자, 이제 머리가 반짝반짝거리죠. 자, 이제 막 수학 교과서는 어떤 단원이든 다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라는 뭡니까? 예, 범위 부모 인이 아니니까 나갈 수 있어요. 이래놓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애가 장난치다 여기 밖에 내놓고. 제가 없어졌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범위 부모 인은 필수라는 게 느껴지시죠? 예, 전문가. 자, 다시 에디트. 자, 2번째. 자, 이거 이용하면 선생님 이제 뭐 교과서에 있는 사파 움직이는 건 다 되잖아요. 이제. 자, 2페이지 들어가서요. 아까 학습 문제
제가 했던 거 생각나세요? 학습 문제 배경 한번 갖고 와볼까요? 이미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다시 더하기 눌러가지고. 자, 아까 처음에 폴더. 온라인 교과서 소스. 여기에 있는 거 중 아무거나 선생님, 뭐, 다른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른 거. 여기. 10번.png 이런 거 한번 갖고 10번.png. 010.png. 갖고 오면, 선택하면, 이렇게 배경으로 넣으면, 이거 배경이니까. 미리 캔버스에 작업한 거예요. 미리 캔버스, 아까 말씀드렸죠. 미리 캔버스 작업한 건 됩니다. 네, 국정교과서 됩니다. 검인정 교과서 하지 마세요. 괜히 뭐 선도학교에서 뭐 해가지고 네가 왜 이런 거 만들었니 해가지고 뭐 시끄 고생하고 욕 듣는 거 우리 제일 짜증나잖아요. 네. 어떻게 이걸 알게 됐는데 아프면서까지 배우면서 알게 됐는데 교육부 장관 상도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그걸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소송 걸려가지고 막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명예퇴직을 하는 그날까지 연금만 빨리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많이 하네요. 자, 들어왔죠? 자, 여기에 이제 글자 한번 써볼게요. 아까 페이지도 사실은 글자를 써도 되잖아요. 저는 선생님들이 다양한 패턴을 써보자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텍스트 찾았습니까? 텍스트 여기 맨 위에 기본 이제 텍스트 눌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쓸까요? 예, 뭐 아파요 이렇게 하면 아파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다 나왔어요. 이렇게 다 나왔어요. 썼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글자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거 보면 속성이 있잖아요. 그 글자 크기도 좀 컸으면 좋겠다. 이래서 50포인트 이렇게 했습니다. 50포인트 했더니 네모창보다 글자가 더 커졌어요. 근데 이래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네모창도 좀 크면 좋겠다 이러면 네모창을 좀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보기 좋잖아요. 그죠? 네모창은 작은데 글자 크면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좀 글자 좀 진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볼드 이렇게 좀 괜찮습니다. 글꼴도 예쁜 거 쓰고 싶은데요. 하지 마세요. 글꼴 잘못 건드려서 피곤합니다. 사실 선생님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필요한 것만 하면 되지. 글꼴 예쁘게 하려다가 괜히 뭐 네가 뭐 샀니 안 샀니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내가 뭐 어디서 다운 받았는데 괜찮다던데요. 알고 보니까 또 아니고 피곤해요.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 자, 이 글자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드래그 이동 X. 이집트 선생님 아픈데도 불구하고 저 진짜 대단합니다. 나머지 분발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X and Y 범위 부모 in 그래 놓고 프리뷰 누르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움직이죠. 되죠? 다 됩니다. 이렇게 재밌게 글자만 속담 국어 만들 때 관용 표현을 써서 문장 만들기 이런 거 있잖아요. 속담 이런 거 분절해서 만들어 보기 하면 됩니다. 쉽죠? 엄청 쉬워요.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거 있는데 뭐 있냐면 절대 교과서에 답을 제시하지 마세요. 답을 제시하면 이거는 문제집의 답안지지 교과서가 아니에요. 답 제시가 안 돼 있어야 아이들 끝까지 고민하고 지가 맞니 틀리니 고민합니다. 그 고민의 과정이 깊어질수록 교육의 효용성, 효과는 높아지죠. 그래서 절대로 답을 제시하면 안 돼요. 답은 선생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미래가 오더라도 우리의 직업은 변치 않을 겁니다. 네. 별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에디트 들어가세요. 아까 제가 쌓기나무 이거 기억나세요? 쌓기나무? 어디 갔지? 쌓기나무 있었는데. 요런 거. 요것도 한번 해봐야죠, 이제. 자, 아스펜에 들어가서요. 자, 도형 있습니다. 텍스트 밑에. 도형 누르세요. 네모죠. 네, 그래서 크기 조절하시면 돼요. 픽셀 나오니까 원하는 크기로. 크게 해볼게요, 크게. 이렇게. 색깔, 여기 있죠, 색깔. 페인트 톤. 들어가서 잘 보이게 빨간색. 테두리도 할 수 있어요, 테두리 색깔. 테두리 색깔은 까만색. 테두리 굵게. 변하는 거 보이십니까? 자, 얘를 이동하고 싶어요. 뭡니까, 이제?
얘를 이동하고 싶어요. 드래그 이동. X, N, Y. in. 됐죠. 자, 다른 도형도 해볼까요? 동그라미 해볼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눌러가지고요. 자,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이번에는 페인트 통 누르셔서 여기 투명도 누르세요. 0으로. 투명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테두리 빨간색 제일 굵게. 자, 드래그 이동 X, N, Y 범위 부모 in. 자, 여기까지 하셨어요, 다? 자, 다 하셨으면 프리뷰 눌러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다 나왔어요. 움직이고, 예, 이렇게 움직이죠. 찬 거랑 안 찬 거랑 다르죠, 이렇게. 이런 형태요. 흰색 넣은 거랑 투명한 건 다르니까. 이렇게 객체들을 다 움직여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아이들이 움직여 보면 돼요. 이건 뭐 여러 가지에서 다 할 수 있겠죠. 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잘하면 온도계 눈금도 만들 수 있어요. 디자인을 잘하면. 되죠? Y축으로 이동하는. 과학에 쓸 수 있어, 선생님. 애들 엄청 좋아합니다. 딱 맞춰봐라. 이렇게 하면. 그리고 캡처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면 잘합니다. 잘합니다. 선생님들은 무궁무진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단순한 기능을 설명드리는 거고, 네. 그 응용력은 충분히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3페이지 볼게요. 이제 3페이지 들어가세요. 자, 3페이지 들어가서 우리 사이트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요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아까 뭐냐면 알지오메스 링크 주소를 지금 채팅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복사해서 복사를 일단 하세요. 하셨습니까? 선생님,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선생님 무서워요. 네. 네. 도형의 서식을 복사할 수는 없는 거죠. 도형의 서식이라는 게 어떤 거죠? 그 도형 속성이요. 색깔, 테두리를 뭐 예를 들어 동그라미에 빨간 테두리랑 투명하게 해놓고 네. 추가한 네모에다가 똑같은 속성을 오, 적용해서 복사되죠. 지금 아까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예, 하나 만들어서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다. 아니 하나 그 똑같은 모양 말고요. 네. 네모랑 동그라미가 있을 때 네모도 똑같이 하는. 안타깝습니다. 음, 죄송합니다. 안타깝다 했다고 저렇게 또 화를 내시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된다라고 말했을 걸 그랬네요. 됩니다 해놓고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그건 안 돼요. 뭐 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본 바로는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 속성을 예를 들어서 세모나 동그라미나 오각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테두리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건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안 될 겁니다 아마. 자, 복사하셨죠? 알지오메스? 예, 복사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위젯을 써볼 거냐면 화면 구성에 여기 보시면 아이프레임이라고 있어요. 아이프레임. 여기 아이프레임. 화면 구성에 아이프레임. 요 버튼 대각선으로 밑에 누르세요. 누르면 엄청 큰 게 생겼어요. 엄청 큰 게. 우리는 이 사이즈가 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작게 하세요. 작게. 요 안에 좀 들어가. 사이즈 조절하셔야 됩니다. 사이즈 조절. 전 요렇게 만들었어요. 요렇게 요만하게.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죠?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반응이 없어요. 왼쪽 눌러도 반응이 없고 오른쪽 눌러도 반응이 없어요. 예, 답답한 거예요. 답답할 땐 이유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다른 거 없어요. URL이 여기 바로 있어요. 속상에. 그래서 URL을 이렇게 URL이 2번 나오면 안 되니까 URL 한번 지우고 예, 컨트롤 V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네, 되고 나면 우리 또 뭐 해야 돼요? 프리뷰 해봐야죠. 프리뷰. 자, 이제 자 넘어올게요. 이렇게 그리고 다 움직이고요. 됐고요. 다음 누르니까 알지오메스가 들어있어요. 자, 뭐도 됩니까? 자, 국어 교과서를 만들어요. 국어 교과서를 만드는데 고유어 찾기 단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이버 어학사전 링크를 걸면 되겠죠. 예. 뭐 영어과를 만드는데 뭐 교과서 캡처 같은 거를 쓰면 좀 안 되니까
구글 번역 사이트 링크를 적당한 크기로 배치해가지고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이게 선생님 얼마나 강력한 거냐면 우리가 수업을 하다가 이 앱을 열고 저 앱을 열고 저 사이트 들어가고 이 사이트 들어가고 하는 그 과정이 스마트 교육이었다면 온라인 콘텐츠하는 교과서는 내 교과서 안에 그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뭐를? 온라인 콘텐츠를. 자, 이제 좀 느껴지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거랑 너무 비교되지 않아요? 아, 이거 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왜 이거 사실은 이제 막 좀 그렇죠. 근데 아직도 이거 갖고 막 이렇게 하면 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 딸이 태어나기 전에 정말 맛있었던 고깃집인데 거기 가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왜 맛이 없어요? 나이가 쭉쭉쭉 늘고 결혼한 지 10몇 년, 20년 가까이 되면서 내 입이 고급화된 거예요. 더 맛있는 걸. 그때 돈이 없으니까 정말 싼 거만 먹었다가 이제는 신선함, 등급 이런 걸 논하는 나이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추억은 있는데 먹어보면 그 맛은 아니에요. 차라리 안 먹고 봐야만 돼요. 그만큼 기대치가 높아진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 이거 봤던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까는 이걸 어떻게 만들지 그랬는데 단 1시간 정도 시간 만에 선생님들은 이제 아 저거는 좀 아니다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에디트로 들어가고요. 자, 이제 실습할 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선생님. 진짜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자, 뭐 눌러야 되냐면 4페이지 누르세요. 4페이지. 4페이지 눌러서 자, 여기 보시면 스케치패드라고 보이십니까? 미디어 애니메이션에 스케치패드. 스케치패드를 누르세요. 스케치패드 사이즈 좀 작죠? 그래서 좀 크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사이즈만큼. 흰 종이만큼 다 해도 되고, 그럼 다 할게요, 흰 종이만큼. 이렇게. 뭐 눌러야 될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블랙, 까만색. 됐죠? 보이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색상을 빨갛게 크기를 7 됐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누르면 자 프리뷰 눌렀을 때 되지요? 자 지금 박미연 선생님 막 이러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우개 어떻게 쓰는지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안 찾아보고 있어요. 아까 보면 지우개 옵션도 있었잖아요. 저기 보시면 자 마우스 누르면 지우개 사이즈도 있고요. 스프레이도 있고요. 형광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연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선생님 요거를 그대로 두고요. 뭘 하나 해볼 거냐면 스케치 패드를 이렇게 옆으로 좀 이렇게 빼주실래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됐습니까? 뭐가 삐뚤해요. 삐뚤해요. 그냥 이거 잘못 만든 거죠 지금.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안 할게요. 이렇게 안 할게요. 이렇게 합시다. 이거 그대로 삐뚤하게 두고요. 이미지 한번 더 누르세요. 이미지. 자 이미지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까 요 이미지 기억나면 요거 갖고 와 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얘를 여기 딱 맞게 넣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랬더니 스케치패드가 이렇게 밑에 들어가 있죠. 밑에. 그래서 얘가 위에 올라와야 써질 거잖아요. 레이어의 개념이니까. 여기 보시면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스케치패드를 선택하고 맨 앞으로 갖고 오세요. 그럼 스케치패드가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다시 요 위에 그대로 덮어쓸게요. 됩니까?
예. 근데 이게 어렵진 않은데 방금 이 과정은 순간 정신을 딴 데 팔면 뭔 소린지 모를 수 있어요. 이 어려운 건 아닌데. 자, 보니까 그림이 안 보여요. 자, 다시 이 스케치 패드가 선택돼 있죠. 뭐 해야 됩니까? 페인트 톤. 투명하게. 아, 박미연 선생님은 진짜 하고 난 다음에 우와 이런 진짜 방청객이에요? 방청객입니까? 동원 방청객? 근데 동원 방청객은 아니에요. 동원 방청객은 소리를 내야 되는데. 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줌으로 방청객을 하시는구나. 자 프리뷰 누르시면 이제 해보세요. 첫 번째 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두 번째 들어갔더니 야 됩니다. 이렇게 다 나왔어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세 번째 거 들어가니까 알조메스 도형 만들어보고 확대 축소 해봤습니다. 네 번째 들어가니까 자 교과서에 글자 쓸 수 있어요. 요 정도만 쓰시면 아까 제 교과서는 만드실 수 있겠죠. 교과서 캡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선생님 제가 캡처하는 장면 화면 공유를 좀 바꿔볼게요. 페이지를. 자, 선생님 제 화면 보이세요? 줌 나오는 제 화면 보이세요? 네,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사이트도 제가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이렇게 옮긴 이유는 밑에 메뉴바 보이시죠? 메뉴바. 예, 메뉴바 때문에 그래요. 지금 캡처 어떻게 하세요? 캡처. 교과서 캡처, 뭐 R 캡처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 사용하지 마세요. R집 자체를 학교에서 쓰는 거가 위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쓰는 건 상관없지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지고 박성준 선생님 교실에 들어가지고 선생님 컴퓨터를 압수합니다 해가지고 막 영장 들고 와가지고 R집 왜 깔았어요? 당신 징역 뭐 20년 R집 깔았다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예. 박성준 선생님 화나셨어요? 제가 좀 화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 방금 이제 또 고소장 쓰시는 줄 알고. 자, 그래서 선생님 보통 사실 합법적으로는 빵집이나 뭐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알집을 쓰죠. 그런 것들 캡처할 때 쓰지 마시고 이건 충분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교과서 캡처는 선생님 교과서를 이용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세요. 디지털 교과서를. 그래서 화면이 작으면 화면 확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확대해서 이렇게 좀 고화질로 해도 되고 근데 고화질 굳이 아니라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사용해도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를 펼쳐 놓으시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돋보기가 있잖아요. 선생님은 지금 돋보기가 아니고 하얀색 입력창이 있죠. 네, 저는 그 창을 작게 만들어서 이래요. 여기 하얀색 입력창에다가 검색하세요. 여기 캡처 한글로 캡처하면 캡처 도구가 있습니다. 요거 많이 쓰시죠? 안 쓰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쓰시면 되고요. 저는 아예 여기 밑에 캡처 도구를 갖다 놨어요. 이렇게 아예 그냥 이렇게 검색 안 하고 바로 여기다 넣어놔가지고 요거 눌러서 바로 캡처 도구를 실행합니다. 실행하면 왜 빨리 안 될까요? 이렇게 뜨죠? 그래서 모두 들어가서 사각형 캡처 누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걸 이렇게 캡처해요. 그리고 저장하고 뭐 바탕화면이나 이런 데다가 뭐 이렇게 3, 4, 5 이름 이렇게 정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이 저장한 이미지를 아까 아스펜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예, 분명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절대로 검인증 교과서를 캡처하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혼자 쓰시면 상관없는데 혼자 쓰는 건 상관없는데 온라인 콘텐츠 하는 교과서 선도학교에서 산출물로 낼 거잖아요. 공유되는데 굳이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디지털 교과서가 이렇게 있어요. 과학이나 사회가 있죠. 수업할 때 많이 쓰시죠, 선생님? 국어나 수학 이런 건 어떻습니까? 얘들은 PDF예요, 그냥 제공하는 게.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기능이 없으니까 내가 온라인 교과서로 만들 때 소스로 쓰면 좋아요. 디지털 교과서예요, 선생님. 이거는 굳이 온라인 교과서를 왜 만들어요? 디지털 교과서보다 선생님 잘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요? 디지털 교과서는 디지털 교과서로 쓰면서 여기에 예를 들어 여기에 무슨 그래프를 그리는 앱이 필요하다면 그 앱을 이용해서 스마트 교육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굳이 여기 이렇게 자료들이 잘 나와 있는 것 같다가 온통 이렇게 수업할 때 쓰기 좋도록 올해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이거가 있는데 굳이 내가 사회 교과서 이거를 온라인 교과서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진짜 좋은 콘텐츠가 있어 가지고 이것보다 좋게 만들 수 있다면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굳이 그럴 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에 그렇게 투자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기껏 다른 사람한테 줬더니 디지털 교과서가 더 좋은데? 뭐라고 이런 거 만들었지? 박미연 선생님은 뭐 때문에 했을까?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그런 데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모든 연수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제 생각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아니다. 나는 그래도 만들면 좋겠다. 사실은 이렇게 구성돼 있지만 이런 단원이 아니라 재구성해서 사회과는 지역화가 될 수 있잖아요. 예, 특히 4학년이나 이런 거. 우리 지역에 맞는 온라인 교과서를 만드는 건 정말 박수 쳐줘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 여기 있는 영상들을 어떻게 캡처해가지고 저작권의 위입의 소지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 국정교과서 캡처해서 써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교과서인 영상 자료를 국정이라고 해서 이거 마음대로 캡처해서 공유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서 보는 게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제가 아까 여러 개 한다 그랬잖아요. 지식센터도 뭐 하느니 있다도 뭐 했느니 디지털 교과서 이런 콘텐츠 심사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검증받고 들어가는 게 여기 있는 콘텐츠들 선생님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콘텐츠들은요 정말 전문 고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 현장 또 수업에서 이렇게 뭐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수 모여가지고 정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콘텐츠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단 하나 더 다시 언급해드리면 지역화 교재 같은 것들 그리고 나는 새롭게 재구성해서 어떤 수업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 만드는 거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특히 안 하시겠지만 하신다면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스팀 교육을 위한 교과서 이해되시죠? 융합해가지고 그런 교과서는 없잖아요. 그런 교과서를 만들면 정말 이거는 환영받고 박수 받아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진주 선생님이 그걸 해내시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표창을 받겠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부산 사투리가 엄청 강한 그런 한 나이 많은 남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선생님도 너무 고맙고요. 그 설문조사 링크 있습니다. 링크 하면 뭐 추첨해서 기프티콘을 준다는데 아마 커피 쿠폰이지 않나 싶은데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 주지 않을까요? 그거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캐리스에 문의하시면 제가 지금 뭐 핸드폰 번호를 공유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무슨 다른 연수에서 공유했더니 너 전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시면 온라인 콘텐츠 할인과 선도학교 밴드에 이렇게 질문 올려주시거나 캐리스에 문의 주시면 그러면 이제 제가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단위 학교 선생님들 자체 이런 연수가 한번 필요하면 개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그 학교만을 위해서 줌이나 이런 것들 열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딱 하나 바랍니다, 선생님.
아스펜을 이용한 교과서가 다른 걸로 만든 교과서보다는 좀 장점들이 있더라. 그거 느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함부로 말하는 저를 견디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좋은 자리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